두 번째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소식입니다. 진행장은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는데요. 오는 22일 라인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서 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 주 전에는 우리은행에 이 라인펀드 관련한 그 심의가 있었죠. 징계 네,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한은행 차례군요. 그런데 이 사전 통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확정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행장이 받은 중징계는 그야말로 사전 통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3에서 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진행장 입장에서는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 추후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게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자료를 보시면요. 이 5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또 해임 권고는 5년간 재취업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진행장은 현재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CEO 징계가 2주째 이어지니까 똑같은 CG를 두 번 볼 수 있어서 편하네요. 네,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예,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떨어져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경징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 보면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 중 하나로 이 최근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를 좀 앞당겨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날짜가 앞당겨진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편인데 왜 징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날짜를 당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좀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감안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사가 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징계안 수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배상할 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 피해 수습을 좀 서둘러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행장의 징계 수위도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고안을 판매사 측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을 보시면요, 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22일이 제재심의위원회인데 원래대로라면 20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이 배상안을 진행을 하려면 신한은행으로서는 임시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 건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 앞당긴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손태승 우리 금융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다뤘었는데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조정안을 수용을 하면서 이 지난주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됐던 것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고요. 네. 옵티머스와 라인펀드로 제재심을 받았던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도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좀 수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라면 분조의 결과가 아무리 은행 측에 불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애초에 좀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면 이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